공급 폭탄 떨어진 검단 전세가 5천만원 뚝이라고 합니다. 자, 물량 쏟아져 전세값 약세. 전용 8호제곱미터 호가가 2억 7천에서 2억 8천. 전매 제한 분양권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것 뿐이고 이미 심리가 꺾였습니다. 네, 전매 제한 다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프로지오 더 베뉴 전용 8호제곱미터도 작년 12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프리미엄이 4억 5천만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거래 문의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원당동 G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아직 분위기가 바뀐 것을 모르고 프리미엄을 몇 억씩 원하는데 매수자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며 어느 단지든 프리미엄 1억 원 받기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이미 꺾여 있습니다. 꺾였다. 자, 왜 꺾였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꺾였는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인 거예요. 즉 시장에서 이제 그 가격이 비싸다 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꺾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대중의 심리가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폭등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냥 피가 뭐 내가 청약 당첨됐는데 4억에 거래되었어요 1년 뒤에. 근데 그게 꼭 내가 그 가격에 팔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털고 나가시고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털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2년을 홀딩하면 되지만은 기타 다른 아파트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까치님 반갑습니다. 제니리저님 반갑습니다. 네, 카리스사님 반갑습니다. 맹수님 반갑습니다. 제니퍼님 반갑고요. 시크리님 반갑습니다. 엠범님 반갑습니다. 이수수님 반갑습니다. 자, 요새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5월달에 10% 수익률이었다가 6월달에 4%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10%입니다. 1000만 투자해서 거의 99만원 정도가 손해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익절난 거 팔아서 한 30만원 정도가 이득인데 지금 100만원 정도가 손해니까 70만원 손해인 거죠. 마이너스 7%입니다. 근데 제가 흔들릴까요?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9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을 때가 손해가 좀 7% 정도 났었는데 나머지 100만원을 갖고 더 투자를 해서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장이 빠지고 있다. 홍모씨라는 경제학 박사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물 타고 있는 시기라고요. 제가 딱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식은요 부동산과 똑같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쌀 때 사서 그냥 가만히 견디면 되는데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거는 실패자인 거죠. 근데 그걸 견디다 보면 올라가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내가 1년은 너끈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 전문가 입으로 그렇게 나불나불 돼가지고 뭐 FMC가 뭐 FMC인가요? FOC인가요? 하여튼 FMC인가 하여튼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의 테슬라가 어쩌고 뭐 비트코인 어쩌고 연동돼서 어쩌고 뭐 이렇게 금리 인상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요새 느껴지지 않나요? 전문가들 유튜브 백날 3%나 뭐 신사임당 뭐 월급쟁이 부동산 월급쟁이 부자 김작가TV 등등 나오는 주식 전문가들 보세요. 응?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샀다가 다 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전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히 자기가 투자 전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투자를 반복해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또 남들한테도 그게 통할 것이냐,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네. 내가 통했던 방법 그게 꼭 남한테 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문가를 맹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되고요. 다리에 피가 나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다리에 피가 나네 갑자기. 네. 딱지가 앉아가지고
살짝 건드렸더니 갑자기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뭐 이것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아야겠죠. 네.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방이니까. 이거 뭐 생방이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무의식적으로 딱지를 뜯다가 보니까는 피가 나오네. 자, 그래서 주식 전문가?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투자를 여러 번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맞고요. 시장의 흐름 우연하게 이번 장을 피해 가지고 익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5월달에 익절을 했다가 또 투자를 안 했으면요, 그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요 계속 견디면 오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 때 사야 돼요. 근데 무슨 주식이 싼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다행히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는 정리를 했었어요.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뉴스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해가지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팔았습니다. 왜? 이 묵직한 주식이 잘 오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좀 실은 게 이거예요. 덕시 나오지. 네.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사람 말이 아니고 그냥 보세요. 지금 이렇게 200일선에 우하향하다가 한번 들었죠. 네, 들어서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세력들이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고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별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건자재 종목은 사가지고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거예요. 보면은 4월 22일에 덕시 나오지, 삼성물산과 152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뭐 앞으로 더 커져나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엔화를 좀 샀는데요, 엔화 또 올랐죠. 제가 사자마자 올라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엔화가 제가 어제 샀는데요, 이거 뭐지? 네? 961.62?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네, 960.41에 사가지고 960.76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올랐어요. 조금. 네, 분위기 좋죠? 제가 어제 샀나? 그저께 샀나? 월요일에 샀구나. 제가 이때 샀어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팔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는 1000엔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100엔에 960원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2천만원 투자를 했으니까, 영어를 하고 2천만 투자했으니까 281엔 이거잖아요. 281엔 맞나요? 208만엔 208만 1685엔이죠. 네. 그래서 이게 환율이 다시 1000원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저는 그때 가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맹수님께서 AP위성 시외 하한가 맞았습니다. AP위성이 뭐예요? 제가 미국 주식은 잘 몰라요. 네, 미국 주식 잘 몰라가지고. 누리호 미워. 누리호 관련주 사셨어요? 예. 김미희님께서 견딤이 얼마나 있어야 원상복구 될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좀 계속 오랫동안 들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이라도 금매로 팔고 기다릴까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말씀하신 거죠? 대출은 없어 부담은 없지만 자꾸 떨어지나니 금매로 팔까 싶어요. 어디 지역이에요, 김미인이? 자, 어디 지역입니까? 자, 1인지님께서 검단 앞으로 하락하겠지만 입주 다 되고 5, 6년 뒤 신도시로 전망 괜찮지 않을까요? 검단 기사 가지고 오셔서 문의해봐요. 뭐 그렇겠죠. 네, 당연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요 좋아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1인지님. 5, 6년 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검단이 과연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요? 저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성필리 반갑고요, 윤인이 반갑고요, 성윤이 반갑고요, 이수순이 반갑습니다. 대세 하락 접어든 걸까요? 하반기 전세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세시장? 그다지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희께서 부동산 방송인 줄 알았는데 주식이네요. 부동산 방송인데요? 주식도 이야기 드려야죠. 네, 강인호님 반갑습니다. 박수님 반갑고요. HTH님 반갑습니다. 장성호님 반갑고요.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올라프님 BTS 하이브 폭락했죠? 네.
자, 용털TV님께서 준생님, 목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목동이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사치제가 아닙니다. 강남 재건축가도 사치제가 아니라 가지고 저는 조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네. 자, 재영님, 네, 반갑습니다. 하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미인이 쌤 답장 좀 주세요. 뭘 답장을 해달라는 건가요? 아무튼 검단이 신도씨가 이랬고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이용님께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향후 상당 상승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집값 저항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또 분양가가 좀 저렴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서문자님 반갑습니다. 네, 올라프님께서 부산, 백미양님께서 경주, 자, 하늘님께서 용인수치. 자, 접수했습니다. 자, 느스장 남청도 사제 여기, 네, 그 남천동의 남천 삼익비치입니다. 여기가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고요. 영화 변호인에서 여러분 그분 아세요? 저기 누구죠? 요새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 정은인가요? 우리들의 블루스, 네,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이거 보시나요? 자, 우리들의 블루스 보세요. 보시면은 등장인물 중에 요분 계시죠? 정은이 역의 이정은 씨. 이정은. 이분 아세요? 이정은 이분이 영화 변호인에 등장합니다. 이분. 네. 자, 송강호가 삼인빛이 자기가 그 고시 공부할 때 그 삼인빛이 건설 현장에서 그 막노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성공한 뒤에 자기가 공사했던 거기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아랫집을 이사하면 500만원 생기는 겁니다. 네. 어쩌시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아이고 변호사님, 네, 주시 좀 드세요 하면서 주시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정은입니다. 네, 이정은님. 이분이 우리들의 블루스, 이분 연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죠. 연기 정말 잘해요. 여기 우리 차인표란다네, 차승원 형님하고 또 호흡을 맞추면서 불륜이 될 뻔하다가,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것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3인비치가 그렇고요. 네. 자, 그 옆에 하늘채 골든비치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34평 금액대가 어떨까요? 2020년부터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2020년부터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2009년 1월에 지어진 14년차 아파트인데 2020년부터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물론 149세대 좀 적긴 적죠. 네. 근데 뭐 2020년 3월 28일에 12억 8천, 48평 12억 8천에 찍히면서 약간 2021년 1월보다는 살짝 떨어진 가격대, 네, 이거 뭐 시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뭐 금호 어울림 더비치 21년 3월 12일에 9억 8천 거래가 되었고요. 2021년도에 여기 10억 9천도 찍혔는데 지금은 한 1억 정도 빠진 금액이죠. 예. 부산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어요. 자, 하늘채 골든비치를 네이버 부동산에 볼까요? 자, 하늘채 골든비치가 4층이 11억에 나와 있어요. 어때요? 하늘채 골든비치 34평이 2020년 11월에 9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게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상승장이었었는데 9억 5천부터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11억부터요. 근데 거래가 아예 없어요. 매수 문의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 매수 심리에 꺾였다 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자, 남전 더샵 3인피치가 올 9월달에 입주를 한데 3개월 정도 나왔어요. 매매가를 보시면요, 34평 같은 경우가 지금 12억 9천부터 이렇게 있어요. 12억 9천부터 16억까지. 근데 거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전세 보세요. 전세가 5억 6천 이렇게 나와 있죠. 5억 6천부터 6억 5천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축의 전세가 5억 6천부터 6억 6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될까요? 거래가
제가 생각으로는요, 쉽지만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광안 쌍용회가 한번 볼까요? 광쌍. 네. 그렇게 좋아하는 광쌍. 네, 광안 쌍용회가를 보시면은 전세가 볼까요? 34평으로. 전세가가 4억 8천부터 했죠. 8억까지 있는데 이런 건 아예 거래가 안 돼요. 네, 어려워요. 4억 8천부터 5억. 보세요. 5억 5천 올렸다가 5천 떨어지잖아요. 이렇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뭐 8월부터 만료된다고요? 제 생각은요. 예? 전세가가 어차피 낮은 부산에는요. 그다지 영향이 없고 그 매물이 나오잖아요. 시중에 전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세보다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지로님께서 오늘 남천도 포스코 더샵 조합 일하는 4천형 통화했는데 첫 조합했던 사람들 10억씩 벌었다고 해요. 아, 그쵸? 첫 조합했던 사람들은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갈아탄 사람, 중간에 초고점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